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5명. 그들의 손에서 떨어진 흉기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강목, 그리고 30cm는 되어 보이는 긴 칼.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넘어진 의자, 산산조각 난 유리 화병, 그리고 책상 밑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는 60대 남자. 3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그는 겁에 질린 토끼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 몰려든 직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 조용하던 비서가 정말 저 건장한 남자들을 모두 쓰러뜨렸단 말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그 평범한 여자가 대체 누구였는지, 그녀의 과거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조용했던 여자가 왜 폭발했는지,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상상도 못할 반전 스토리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1시간 전으로. 잠깐만요. 조폭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댓글로 화이팅! 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이 세상 정의로운 모든 분에게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전 10시. 서울 강남 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온 여자. 강지아, 30대 초반의 평범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최 회장은 60대 중반, 백발의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쾅! 서류 뭉치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겨울눈처럼 지아의 얼굴 앞에서 흩날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이런 걸 자료라고 가져와? 너 머리가 장식이야? 3년이나 월급 받아먹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 속에서는 심장이 쿵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심장 박동. 점점 뜨거워지는 피. 야, 거기서 봐. 서류를 다 주운 지아를 최 회장이 불렀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애들은 집에서 애나 봐야 하는 거 아냐? 여자가 회사에 나와서 뭘 한다고. 나이도 30 넘었지. 시집이나 가야 하는 거 아냐? 지아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명심해. 여기서 널 쓰는 건 순전히 내 잡이야. 감사한 줄 알아. 알았어? 네, 회장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음 속에 가둬버린 것처럼. 꺼져. 보기 싫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 지아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10. 3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 참는 것, 견디는 것. 하지만 오늘따라 10가지 새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 씨,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 그 짧은 단어 속에는 1000번도 넘게 들었던 모욕, 3년이라는 시간,
수백 번 바닥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회장실 쪽에서 거칠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걷는 소리.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5명의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잠바, 문신, 그리고 손에 든 흉기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지친 직장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누구야? 회장실 안에서 최 회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3년을,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1시간 후 그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을 거라는 것을. 회장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5명의 남자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앞의 남자, 30대 후반. 목에 붉은 용 문신, 근육질, 팔뚝, 오른손의 쇠파이프. 뒤따라 들어온 넷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목, 칼, 그리고 주먹. 최 회장은 책상 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비서에게 큰 소리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 누구야? 조폭 리더는 비웃으며 쇠파이프로 책상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최 회장님, 작년 그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도와드렸는데. 그건 다 갚았어. 원금은요? 이자 3억은요? 말도 안 돼. 조폭 부하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회장님, 도장 여기 다 있는데요?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위조된 서류.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경찰에. 경찰? 조폭 리더가 번개같이 최 회장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회장님이 우리한테 시킨 더러운 일들도 다 털어놓을까요? 강남 재개발 건, 하청업체 협박 건. 최 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지아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리더 일명, 오른손잡이, 쇠파이프. 2번째 강목, 왼손잡이. 3번째 칼, 술냄새. 4째와 5째 맨손. 제압 순서. 칼, 쇠파이프, 강목, 나머지. 예상 시간 20초. 하지만 아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조폭 리더가 회장을 의자에 떨어뜨렸습니다. 시간만 좀. 1달만. 1달. 오늘까지입니다. 안 그러면. 회장님 따님, 대학교 2학년이시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기숙사 나오시던데. 그 순간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공포였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면. 손대다니요. 그냥 우연히 학교 앞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갈 수도 있고.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지금 쓸게. 3억. 3억 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폭 리더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지아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바람처럼 소리 없이. 지아, 나가.
지금 당장. 최 회장이 소리쳤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폭 리더가 지아를 훑어봤습니다. 오호, 미인이 한 분 계시네. 아가씨, 비서? 얼마 받아?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목 든 남자가 다가와 강목 끝으로 지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야, 무서우면 나가. 여기 어른들 일이니까. 지아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손 치우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기계음 같았습니다. 뭐? 손 치우라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강목 든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다시 한번 강목으로 지아의 어깨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조폭 리더가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아가씨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는 지아에게 다가와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만지려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일하는 게 어때? 돈도 더 많이 벌고 예쁜 얼굴이 아까워서. 바로 그 순간. 찰칵. 지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조폭 리더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뼈가 비틀리는 소리. 으악. 지아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한 바퀴 돌렸습니다. 완벽한 관절기. 조폭 리더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인연이. 강목 든 남자가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조폭 리더를 밀어내며 몸을 숙였습니다. 강목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휙. 지아는 일어서며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퍽. 남자가 숨을 못 쉬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나머지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것. 그녀의 진짜 모습. 회장실 밖 복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초 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아가 나왔습니다. 정장은 구겨졌고 머리는 반쯤 풀렸지만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뒤에서 회장실을 몰래 들여다본 직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바닥에 5명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회장실은 전쟁터였습니다. 넘어진 의자, 깨진 유리, 흩어진 서류, 그리고 신음하며 쓰러진 5명. 조폭 리더는 벽에 기대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강목 든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칼 든 남자는 손목을 붙들고 신음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기절해 있었습니다. 불과 1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은 약간 가빴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옷은 구겨졌고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그녀에게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책상 밑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커피를 가져다 주던 그 조용한 비서.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조폭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딱, 딱, 딱. 구두굽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조폭 리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지아가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버릇없는 조폭은 군기 빠진 군인보다 못합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훈련받은 사람의 권위,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사람의 위압감. 조폭 리더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는 것을. 지아는 일어서며 바닥의 쇠파이프를 주워 그 앞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일어나세요. 짧은 명령.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조폭 리더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최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나오세요. 최 회장이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짜리 양복은 구겨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장님께 사과할 겁니다. 조폭 리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우리가 왜 사과를? 정당하게요? 지아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위조 서류 들고 와서 협박하고 무고한 여대생 위협하는 게 정당합니까? 아니면 지금 경찰 부를까요? 불법 침입, 공갈, 협박. 증인은 복도에 수십 명입니다. 조폭 리더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사과하고 나가든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보내든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폭 리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권 같은 건 없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컸습니다. 회장실 전체에 울릴 만큼. 부하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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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10분 전 흉기를 들고 회장을 협박하던 그들이 지금은 한 여자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이 건물 100m 안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조폭 리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는 지아와 최 회장, 단 2명만 남았습니다. 최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아, 고맙다.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응? 저한테도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바닥의 구겨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장님께서 제 얼굴에 던지신 서류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들었던 욕설. 매일 바닥에 무릎 꿇고 주워야 했던 종이들. 매일 참아야 했던 모욕들. 지아.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모욕해도 됩니까? 최 회장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비웃으셨습니다. 제 잘못이 뭡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3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언제든 자신을 제압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지아는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아, 잠깐. 왜? 내가 잘못했어. 월급 2배로 줄게.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지아는 최 회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곳이 싫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잠깐. 최 회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눈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사진 액자, 머그컵, 작은 화분. 3년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옆자리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 씨,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냥 오래전에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3년 만의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2시간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릴 것이라는 것을. 2시간 후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아 씨 맞으십니까?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박민수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낮 회장실 폭력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30분 후 지아는 강남경찰서 2층 형사과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당신이 5명을 제압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셨죠? 네. 5명을? 흉기를 든 남자들을? 네. 박 형사는 지아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정장의 여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 강지아 씨, 농담이 아니라면. 당신 뭐 하시던 분입니까?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군인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 대테러 특임대 출신입니다. 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UDT 대테러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해상 침투.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런 곳 출신이라면 5명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복무 기간은 6년입니다. 하사로 전역했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침입했고 흉기를 소지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오히려 그쪽이 불법 침입과 협박으로 입건될 겁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일어났습니다. 강지아 씨. 박 형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냥 묻혀있기엔 아깝습니다.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아는 그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집에 가봤자 혼자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아 씨? 민간 보안업체 실드 시큐리티 인사팀 이민정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박민수 형사님께 소개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이신지요? 당신의 UDT 경력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VIP 경호, 위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저희 회사에 와보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였습니다. 오늘 회사 그만두고 경찰서 갔다가 바로 새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지아는 강남 한복판 30층 유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실드 시큐리티라는 은색 글씨가 빛났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15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복도 양쪽 유리벽 사무실. 한쪽에서는 남자 둘이 격투 훈련을, 다른 쪽에서는 총기 모형으로 사격 자세 연습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여기는 보안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사들의 본부였습니다. 강지아 씨? 30대 중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 짧은 머리, 강렬한 눈빛. 이민정 팀장이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악수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민정은 태블릿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실드 시큐리티는 10년 전 설립된 민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VIP 경호, 위기관리, 특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직원은 전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707특임대, UDT, 특전사, 경찰특공대. 화면에 여러 경호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형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UDT 대테러 특임대 출신이 조폭 5명을 1분 안에 제압했다고요. 중상자 1명 없이. 이민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찾던 인재입니다. 함께 일하시죠. 조건은요? 월급은 비서 시절의 5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성별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정은 일어나 지아를 20층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 격투링, 사격 시뮬레이터. 그리고 링 위에서 대련하는 두 사람. 키 작은 여자가 덩치 큰 남자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퍽, 퍽. 잠시 후 여자가 남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쿵.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 여자 김소희 요원입니다. 경찰특공대 출신. 실력으로 인정받아 팀장까지 올랐죠. 김소희가 링에서 내려와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UDT 출신이시라면서요? 한판 붙어보시겠습니까? 지아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링 위에 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김소희가 빠른 잽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김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 바퀴 돌렸습니다. 쿵! 김소희가 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3초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소희는 바닥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역시 UDT. 꼭 오세요. 당신 같은 선배가 필요합니다. 링 아래에서 이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박수. 능력으로 인정받는 박수였습니다. 지아는 이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민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강지아 요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에게 첫 임무가 떨어질 것을. 그 임무가 그녀를 또 다른 시험대에 올릴 것을. 일주일 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 시스템, 장비 사용법, 팀워크 훈련. 그리고 오늘 첫 임무 날이었습니다. 오전 6시. 지아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재킷, 편한 바지, 낮은 구두. 재킷 안쪽의 무전기, 허리춤의 호신, 스프레이.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 3년 만에 다시 찾은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7시 회사 로비에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김소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민정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입니다. 태준그룹 총수. 최근 3개월 동안 5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협박 편지들. 검은 종이에 빨간 글씨. 죽여버리겠다. 피로 값을 치러라. 오늘 회장은 강남 호텔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임무는 회장을 안전하게 경호하는 겁니다. 이민정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강지아 요원이 메인 경호를 맡습니다. 회장님 바로 옆에서 1대1 경호입니다. 김소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험도는요? 높습니다. 최대한 경계하세요. 30분 후 검은 SUV 세대가 한 고급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3층 양호. 강태준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피로한 얼굴, 짙은 다크서클. 협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정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실드 시큐리티 이민정입니다. 수고하시오. 요즘 불안해서.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강지아 요원입니다. 회장님 바로 곁에서 경호할 겁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 회장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자가 날 지킬 수 있겠소?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로 바꿔주시오. 여자는 믿을 수가 없소. 순간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년 전 그 회장실. 여자라고 봐주니까 시집이나 가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지아는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강지아 요원은 저희 최고 실력자입니다. UDT 대테러 특임대 출신으로. UDT? 여자가 특수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쨌든 난 여자 경호원은 싫죠. 김소희가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아 선배님은 외곽 경호로. 이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다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강 회장과 김소희가 두 번째 차에, 지아는 세 번째 차에 탔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이럴까?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오전 9시 50분, 강남 5성급 호텔 도착. 차량들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김소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안전합니다.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김소희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일행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아는 일행에서 떨어져 주변을 살폈습니다. 외곽 경호.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로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한쪽 구석 소파에 앉아 신문 보는 남자.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계속 강 회장을 향했습니다. 지아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3시 방향 소파. 검은 양복 남자. 수상합니다. 확인. 주시하세요. 지아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신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 그 순간 남자가 재킷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지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로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강 회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남자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을 조준했습니다. 김소희가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회장으로 향하던 순간 지아가 회장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을 밀쳤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로비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아가 그를 덮으며 보호했습니다. 총알은 회장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벽에 박혔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회장은 죽었을 것입니다. 지아는 회장을 바닥에 눕힌 채 고개를 들어 범인을 봤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빗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더 빨랐습니다. 옆의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의자가 공중을 날아 남자에게 명중했습니다. 쿵!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남자에게 달려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아가 위였습니다. 팔을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으악! 김소희와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범인 확보. 이민정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경찰 연락. 회장님 안전 확인. 김소희가 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회장은 바닥에 앉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떨리는 시선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범인을 바닥에 제압한 채 그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경찰이 도착한 것은 10분 후였습니다. 범인을 수갑으로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 깨진 화분, 바닥의 흔적들. 강 회장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총알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강지아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김소희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옷의 먼지를 털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처리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강지아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나를 살려줬소. 제 임무였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시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가 없소. 남자로 바꿔주시오. 미안하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내가 당신을 무시했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소.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민정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일행은 호텔을 나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아가 회장과 같은 차에 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지아를 돌아봤습니다. 강지아 씨, 정말 UDT 출신이요? 네. 6년 복무했습니다. 6년. 회장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당신 같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 사실 나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소. 하지만 나이 들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교만해졌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날 살려줬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지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겁니다. 강 회장은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30분 후 회장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아도 따라 내렸습니다. 강지아 씨, 잠깐만.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받아주시오. 당신이 날 구해준 보답이요. 돈이 들어있소. 지아는 가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받으시오. 회장님.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을 구한 게 아닙니다. 제 직업이었습니다. 제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습니다. 명예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제게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사람들을 능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봐주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배워야겠소. 지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소? 경호실장으로. 월급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듭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를 인정해주는 곳이 중요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차량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정말.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돈 받았을 텐데. 지아는 웃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자존감.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민정이 모두를 모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강지아 요원, 훌륭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민정이 다가왔습니다. 강지아 씨, 잠깐. 두 사람은 이민정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 회장한테 전화 왔어요. 당신 칭찬이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 거액을 기부하겠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한테 개인 보너스도 2천만 원. 이민정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받을 거예요?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기부금은 받으세요. 동료들을 위해 쓰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개인 보너스는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회장님한테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그걸 받으면 제 말이 거짓이 되니까요. 이민정은 한참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요. 좋아요. 존중합니다. 지아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회사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아 씨? 박민수 형사입니다. 아, 형사님. 오늘 호텔 사건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던데요. 그냥 제 일이었어요. 박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십니까? 당신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겁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중요한 것? 대체 뭘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녀가 듣게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숨겨왔던, 말할 수 없었던 그 과거와 하늘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지아는 강남경찰서 2층 형사과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호텔 범인, 신문 과정에서 자백했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아 앞에 놓았습니다. 범인의 얼굴, 그 옆에 여러 남자들의 사진. 이들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주로 약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요. 여성 사업가,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기업인. 지난 5년 동안 최소 15건.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형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리더. 이름은 김철호. 전과 13범. 하지만 증거 부족과 증인 협박으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박 형사는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조직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의 회사와 협력해서 이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습니다. 민간 협력자로요. 위험한 일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아는 사진들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한때 약자였으니까요. 박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 씨, 왜 UDT를 그만두셨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을 겁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지아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UDT를 그만둔 건 동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작전 중이었어요. 납치된 인질 구출 임무. 제 파트너가 인질을 보호하다가 범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1초만 빨리 움직였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후로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되신 겁니까? 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네요. 작게 웃었습니다. 제 운명인가 봐요. 박 형사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강 씨, 당신의 파트너는 약자를 지키다 희생됐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약자들을 지키는 것으로요. 지아는 박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은 파트너 이지훈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함께 웃던 동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지아, 약한 사람들을 꼭 지켜줘.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야. 지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강지아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일. 박 형사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구출된 피해자들에게 제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익명으로 남고 싶습니다. 왜요?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민정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우리도 경찰과 협력하는 건 환영입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실드 시큐리티가 협력해 범죄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지아는 위장 경호원으로 투입되어 범죄자들의 타깃 옆에 배치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범죄자들이 덫에 걸렸습니다. 납치를 시도하는 순간 경찰과 경호팀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총 8명 체포. 리더 김철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피해 입었던 12명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았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날 저녁, 지아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지훈 오빠, 제가 해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켰어요. 오빠가 하고 싶었던 일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희였습니다. 선배님, 여기 계셨네요. 축하 파티 한대요. 작전 성공했다고. 같이 가요. 지아는 웃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동료로 인정하는 박수였습니다. 지아는 그 박수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찾았다는 것을. 진짜 자신의 자리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을.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편안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민정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전 회의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들어왔어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한 눈빛, 당당한 자세, 그리고 입가의 미소. 이것이 진짜 강지아였습니다. 더 이상 모욕을 참는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전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전사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민정 팀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새로운 VIP 경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여성 기업인입니다. 최근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한 여자의 사진이 떴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번에도 강지아 요원이 메인 경호를 맡습니다. 김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네요. 지아 선배님이 최고니까. 주변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화면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또 한 명의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새로운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기업인. 이름은 한지원.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한지원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강지아 씨,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박 편지들이었습니다. 3달 전부터 이런 편지들이 계속 왔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 앞에서 따라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한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지아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서류를 줍던 자신, 모욕을 참으며 살던 자신, 도움을 청할 곳 없이 혼자였던 자신. 그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더라면. 한지원 씨,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저는 그저 당신 옆에서 함께 걸을 뿐입니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아는 한지원의 경호를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 회사 안, 집 앞. 지아는 한지원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회사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에 넘겼습니다. 스토커는 체포되었습니다. 한지원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지원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강지아 씨,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지원 씨, 당신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청했잖아요. 한지원은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아는 그 품에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지키는 것.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날 저녁 지아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힘든 사람, 꿈꾸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중 어딘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지훈 오빠, 보고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죄책감 없어요. 오빠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계속할게요. 약한 사람들을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마치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지아야.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아도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권력으로, 돈으로, 폭력으로.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강지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사람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버릇없는 조폭은 군기 빠진 군인보다 못합니다. 갑질하는 회장은 인간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겁한 범죄자는 약자 앞에서만 강한 겁쟁이입니다. 그들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강지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지키러 갈 것입니다. 오늘도 약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오늘도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김소희가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또 새 임무 있어요. 지아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 높이 태양이 빛났습니다. 지아는 그 빛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강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의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울에서 듣고 계신지, 대구에서 듣고 계신지, 저 멀리 미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